안녕하세요. 렌트 스포츠 데빌롤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민턴 생활 4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편은 민턴, 배드민턴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고 그러시려면 클럽에 가입을 하든지 이렇게 모임을 갖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클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담도 조금 있고요. 클럽 맨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산에 올라갔는데 동호인들이 이제 배드민턴 치는 걸 보고 나도 배드민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마침 우리 딸아이 학부모들 상대로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 3달간 레슨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그거를 가입했죠. 그래서 3개월간은 이런 그립법,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립법, 그 다음에 이 스윙법, 그 다음에 기초, 점프 스윙, 그 다음에 스텝, 하나, 둘, 셋, 이 스윙, 옆으로 가는 이 스윙, 이런 식으로 스텝을 또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그걸 잘 배웠습니다. 그때 가르쳐줬던 분은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 A조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전국급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간 그분한테 잘 배웠고, 저는 그게 배드민턴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저녁 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옥상이나 이렇게 앞마당에서 스윙 연습하고 스텝 연습하고 그걸 엄청 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열정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어디 이제 칠 데가 없나 하고 이제 클럽을 알아봤죠. 클럽 알아볼 때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클럽 어디 있다면 이제 그 연합회 같은 데 가보면, 카페 연합회 같은 데 가보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저는 카페도 가입하고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서 이쪽 동네에 어떤 클럽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또 알려 주시는 분도 계셔서 이제 제가 한 2군데 정도로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첫 입문을 기름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데 입문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첫날은 제가 그냥 첫날은 거의 2시간 동안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누가 좀 와서 좀 난타라도 치자,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 속으로는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랬는데, 그때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어이 젊은 총각 하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난타를 쳐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클럽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고르시는데, 클럽이 이제 종류가 클럽이 이제 4코트짜리 클럽이 있고요. 체육관이. 그 다음에 좀 크다 싶으면 한 6코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큰 거는 한 9코트, 10코트 막 이렇게 전용 체육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4코트짜리는 클럽 회원들하고 이렇게 단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고요. 근데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치고, 어디든지 다 그렇지만 초보자는 초보끼리 치고, 좀 잘 치는 사람은 그냥 A 코트라 그래가지고 그 코트에서만 자기네들끼리 계속 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4코트, 6코트, 9코트 막 이렇게 있는데, 또 큰 코트는 꼭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 이렇게 가방을 놓는 자리에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요쪽 파벌 이렇게 생겨요. 여기는 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 대신 초보자들은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어요. 9코트짜리나 10코트 이런 데를 가보면. 저도 이제 그런 데를 다녀봤는데,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초보들의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든지 가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실력 맞는 사람들끼리 언제든지 게임을 칠 수가 있었죠. 그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뭐 좀 가족 같은 분위기는 없고요. 예, 자기네들끼리 좀 노는 그런 소모임 같이 그렇게 막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권해드리면 6코트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도 실제로 6코트짜리 그 입문했던 데가 체육관이 6코트였습니다. 거기는 뭐 초보자들도 마음껏 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잘 치는 사람들도 A코트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색을 해서 클럽을 선정하실 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또 야외 클럽이 있는데 야외 클럽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주도 드시고 뭐 돈 내기 1,000원짜리 걸고 막 하면 되게 재미는 있는데, 그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코트는 그렇게 선별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처음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참 쑥스럽고, 누가 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돌봐주지 않으면 거의 뭐 왕따다 싶을 정도로 지내게 되는데, 그럴 때 빨리 그 기존의 회원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딱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스윙 동작을 잘 해서 난타를 잘 치는 거죠. 자, 이제 그 말로 조금 지루하게 분명히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레슨을 이제 권유해 주는데, 레슨 받는 요령과 자세, 레슨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코치들의 것을 다 어떻게 빼먹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제가 슬기로운 민턴 생활 1편, 2편, 3편에서 말씀했듯이 그 자세까지는 무조건 확립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더 이상 늘 수도 없고 늘지도 않고 딱 웬만큼 가가지고 딱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치시는 분들이 클럽에 되게 많아요. 항상 그분들 보면 대부분 다 웨스턴 그립 잡고 치거든. 그냥 동네 배드민턴 하는 그립을 잡고 쳐요. 그게 레슨 받을 때 그분들도 분명히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레슨 받을 때 잘못 자기가 그거를 흡수를 한 거죠. 자, 보세요. 레슨을 처음 받으면 코치들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코치들은 여러 명의 그 동호인들을 그 시간 2시간 내에 뭐 3시간 내에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네 돈벌이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동호인들한테, 레슨 받는 동호인들한테 막 짜증을 낸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잔소리도 안 하고요. 그냥 공 띄워주고, 어떻게든 뭐 그립을 이렇게 잡든 웨스턴 그립을 잡든 이스턴 그립을 잡든 뭐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웨스턴 그립으로 뻔히 치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을 안 합니다. 그냥 공만 맞히면 잘했다 하고 넘어가요. 제가 보면 완전히 엉망인데 폼이, 아이고 또 한 명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대부분의 코치들이 그 동호인들을 그렇게 진짜 자기 식구처럼 이 사람이 빨리 잘 배워서 빨리 다른 회원들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실력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코치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코치들은 어떻게든지 그 동호인들 비율을 잘 맞추고 길게 끌고 가려고 하죠. 1년,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그 사람이 배드민턴을 간두지 이렇게 재밌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뭐 잔소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공 띄워주고 공만 잘 맞추면 잘했다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뭐 아예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 잘 가르치시는 코치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특히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있어야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짱 배드민턴 코치님인가 그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 배드민턴이라고 있고요. 그런 분들 가르치는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 가르치고요. 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자, 코치들은 그렇게 시간 또 그렇다면 코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그 동호인들한테 계속 이런 그립법부터 틀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립법 틀렸다 해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하다 보면 10분 15분이 후딱 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이씨 나 땀 빼러 왔는데 운동하러 왔는데 무슨 잔소리만 하다가 끝나냐, 이런 동호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치들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공만 잘 띄워주고 공만 잘 맞히고 이러면 그냥 그 레슨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 상태에서 보세요. 이제 처음에 레슨을 또 받을 때 보면 저는 코치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동호인들을 정말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싶으면은 이 스윙 동작하고 스텝하고 그걸 먼저 가르쳐야지 헤어핀하고 그 드라이브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 초반에는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헤어핀 이런 걸 배웠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다 배웠습니다. 배운 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10분 15분 레슨 시간 끝났어요. 공 주워가지고 다 정리하고 딱 자기 자리로 오면 우리 한국인들 또 정이 넘치는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새로 신입 회원이 왔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난타 칩시다 해가지고 난타를 또 쳐줍니다. 그러면 난타를 쳐주면 이 좀 그 기존의 회원분들은 자기는 이렇게 다 쳐주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탁 쳐주면 이 새로 오신 분은 같이 이렇게 공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못 치면. 그러니까 동네 배드민턴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웨스턴 그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치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겨야 되니까 상대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탁 해가지고 또 자기는 손목으로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이게 잘 띄워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거 치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그 배드민턴 그 생활이 일단 망가지는 거예요. 처음 발을 또 잘못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 그립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다 보면 손가락을 또 이렇게 받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잘 치려고. 처음 이 그립법을 가르쳤으면 이 그립법에 대한 이 그립법을 이용해서 스윙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헤어핀 이런 거 알려주다가 동호인들 이제 자기 레슨 시간 끝나면 난타를 서로 클리어 난타를 치잖아요, 보통. 그러면 자기만의 익숙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폼으로 클리어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계속 뭐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최소한 뭐 이거 헤어핀 한 달은 잡고 가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게 이제 몸에 탁 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의 사도처럼 저 같은 사람이 야, 그립을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스윙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열심히 막 가르쳐주면 절대 못 배웁니다. 못 배워. 이게 이미 딱 한 달 동안 습관이 그냥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혹시 이 영상 보실 코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윙 동작 먼저 제대로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스윙 동작을 제대로 배워서 난타 칠 때 그 스윙 동작을 가지고 계속 난타를 치고 해야지 이 사람도 좀 늘고,
그 다음에 이 스윙 동작이 갖춰져야지 다음 기술들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레슨 받는 동호인들도 그 코치한테 그 역량을 뺏어 먹고 싶으면은 코치를 솔직히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너는 공만 띄우는 스타일이구나.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본인은 뭐 기술이라도 배울 거 아니에요. 헤어핀 같은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그 헤어핀에 대한 정확한 자세 지적이나 이런 걸 안 해주면 유튜브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제가 말씀드린 짱 코치님 하는 거하고 엔업 배드민턴하고 신성민 코치 그 이제 배드민턴 동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도 또 돈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성의껏 가르쳐요. 진짜 자세하게 가르치고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가르치고. 왜냐, 그거 올려가지고 구독자, 조회수, 광고, 그래야지 자기도 그게 또 돈벌이가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가르칩니다.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레슨을 처음 배우는데 어떤 기술을 배운다. 근데 짧잖아요. 10분, 15분. 그 사이에 뭐 자기 지적을 뭐 금세 해줄 수는 없는 건데, 그거는 다른 코치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정석은 어떤 건가 하고 스스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그거를 자꾸 눈에 익힌 다음에 다음 레슨 시간에 공 띄워주면 그 동작을 가지고 딱 해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리고 이제 레슨 코치가 필요하다 싶을 때 저 입문 단계 3대을 배우고 한 1년 있다가 코치가 새로 왔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한 3개월 배우고, 딱 이렇게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기가 레슨 받아야 되는 시점이 딱 생깁니다. 그 전에는 뭐 하냐, 본인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배운다 이거예요. 서비스로 그 동영상 찾아보세요. 제 카페에도 엄청 많고요. 다른 선수 출신이나 뭐 국대 출신 감독님들 뭐 이런 분들 서비스 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딱 와가지고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러면 그게 자기 게 딱 돼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럼 실전에서 게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하시고, 이 스윙 동작, 이 그립법, 저한테 그립법을 이렇게 뭐 보셨다 이거예요. 제 영상을. 그럼 이 그립법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저놈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헤드는 이 어깨 위에서 치고 팔은 한시 방향으로 하라는구나. 자기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전 레슨 코치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대 안 가르쳐줘요. 10분, 15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가고 싶으면 본인이 무슨 기술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게끔 자꾸 쏙쏙 빼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레슨 받는 중구난방, 저는 항상 이렇게 동영상 찍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중구난방입니다. 일단 오늘은 클럽 선택하는 거 하고, 클럽에서 레슨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연습하는 거, 그리고 맨 처음에 이 그립법하고 스윙 먼저 배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스텝 배우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중구난방 썰을 풀었습니다.